유림의 힘,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은 야은 선생 사상연구회 회장님으로 계신 길병환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야은 길제 선조의 17대 후손으로 금산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성장 과정에는 집 주변에 청풍서원이 있어서 늘 유림들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야은 선조의 행적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흠모의 대상이었으며 또 유림들이 하시는 재래의식들을 보고서 전통 사상에 관한 것들이 자연히 학습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야은 선조에 관한 것은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군산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길기열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후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연후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야은 선조에 대한 내용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요. 석사 논문 주제는 야은의 윤리사상이었으며 박사 논문 주제는 길제와 정도전의 유교윤리에 관한 비교 연구였습니다. 길기열 교수님은 박사학위 논문을 야은의 교육 사상을 쓰셨는 데 반해서 저는 포괄적인 접근으로서 윤리 철학적인 부분을 썼었습니다. 이후에 서원대학교 교수논총, 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전국 윤리학회지에 야은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야은 선생 사상연구회에서 편찬한 야은 논총 집필 시 감수를 하였습니다. 경력으로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며 전국 초등, 중등 교장 연수를 담당하였고 청주교대, 서원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쳤으며 이후 2000년 초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다 2015년에 정년으로 공직생활 36년을 마감했습니다. 퇴직 이후는 현재 경기도 안성시 시사편찬위원과 야은 선생 사상연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고려 말 3은으로 목은 이색 선생, 포은 정몽주 선생, 야은 길제 선생의 고려를 향한 충절은 600여 년이 지난 현대에도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실천이야말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유림방송에서 지향해야 할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시청자를 위해 야은 길제 선생의 유명한 시조 회고가를 읊어주시겠습니까? 예, 회고가는 야은 선조께서 고려가 멸망하고 난 후에 개경을 돌아보시면서 산천은 옛날 그대로인데 그 당시의 인심은 간대가 없는 것을 한탄하시고서 인생 무상함을 읊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대없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해평 길시의 유래와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저희 길문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여 명 살고 있고요. 처음에 길시가 우리나라에 발붙이게 된 것은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에서 파락사로 오신 한 분 중에 길영이라고 하는 선조가 시조가 되시고 오셔가지고 고려 문종 때 길당 선조께서
해평백,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미 선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평백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으셔가지고서 봉직을 하셨으나 병난으로 이후에 기록이 없어서 야은 선생의 증조부 되시는 생원공 시자 우자 시우 이분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글씨는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 벼슬이 어떤 벼슬이었나요, 선생님? 처음 길령이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에서 오셨을 때는 고구려의 민초들, 백성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학자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길당이라고 하는 어른은 고을의 현감 정도의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의 생애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서 불사이군 충절을 지키며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가요, 선생님? 예. 사실 야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로 얘기해서는 이제 선조인데요. 선조님께서는 고려 말 선초, 조선조에 걸쳐서 두 왕국에서 살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그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도 앞서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파랑만장한 일생을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제 일생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수학 사관기와 수절 수도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야은 선조께서 출생을 하셔서 성장을 해서 관직에 오를 때까지를 전기로 보고 이게 바로 수학 사관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조가 개국을 했을 당시에 그때의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해서 은둔한 그 시기를 수절 수도기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분기점이 야은 선조께서 출생을 하셔서 37살이 되시던 그 해까지 관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를 수학 사관기라고 이렇게 일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8살에서부터 67살 운명하실 때까지를 이를테면 낙향해서 은둔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절 수도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어른의 생장 과정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야은 선조께서는 경북 선산군 봉계리, 지금도 이제 지금의 행정구역 그대로입니다. 봉계리에서 부친인 봉정대부 지금주사 원진과 모친 토산 김씨 김희적의 따님 사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친 되시는 지금주사 원진은 한직 벼슬이었기 때문에 외지 근무를 하여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은 선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외가에서 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한 가지 일화는 이 야은 선조께서 한 6, 7살 되던 해에 객가에서 가재를 잡아놓고서 지었다는 유명한 석별가가 있습니다. 그 석별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재야 가재야 너도 엄마를 잃었구나. 나도 엄마를 잃었다. 내가 너를 삶아 먹을 줄 안다마는 네가 엄마를 잃은 것이 나와 같은 처지라서 너를 놓아주노라 라고 하는 노래로서 부모에 대한 애틋한 정을 그리워하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야은 선조께서는
일찍이 학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11살 돼서야 겨우 정식으로 학문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8살 되던 해에 정말로 성리학을 처음부터 배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박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시작은 박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또 야운선조를 한양까지 이끌어서 훌륭한 그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만나게 된 스승으로서는 대표적인 어른이 포은 선생님, 목은 선생님, 양촌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리학을 배웠고 또 이론을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성리학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고려 시대에서부터 조선조까지 이어져 왔던 재래의식들 중에서 특히 상례와 관한 것들은 그전에는 불교에 의한 상례법을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성리학을 이를테면은 이론으로 정립하면서부터는 주자갈에 의해서 상례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야은선조께서 32살 되던 해에 부친인 금주사로 계셨던 원진께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이때 주자가래로 장례를 모시고 3년을 복상을 하시고 시묘살이로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전혀 다른 상례로서의 어떤 예법을 갖췄다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관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그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마침 고려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37살 때에 그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그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급진파 세력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은 선조께서는 고려를 버리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은 선조께서는 3년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의 관직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은둔을 해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학문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장기간 동안 한 30년 동안 후진양성에 힘을 쓰시다가 1426년 67살로 세상을 뜨게 되셨고요. 현재 구미선산 그 낙동강 서쪽 오포에 모셔졌습니다. 그 이후에 영조 때에 충절공이라고 하는 시호가 내려졌고 정조 때에는 문절공이라고 하는 시호가 내려져서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상적인 측면은 철학인데요. 4가지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명관, 두 번째는 운명관, 세 번째는 학이 지향하는 실천론, 마지막으로 은둔관입니다. 우선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천명관은 모든 이치는 자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자연 속에서 배우고 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고요. 특히 사람은 자연과 합치될 때 이치를 안다는 원리로서 이미 은둔 사상이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천적 운명관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으로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다고 보는데요. 야은 선조께서는 불우했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볼 때 그 불우함을 단순한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타고난 운명을 개척하는 개척자 정신의 어떤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이 지향하는 실천론인데요. 요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은 유교 교풍의 강직성입니다. 사실 야은 선조께서 그 학문을 하신 성리학은 의리지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문은 공리공담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행할 때 학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은 선조께서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조가 개국을 하자 여기에 이를테면은 항거해서 낙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가 배운 성리학을 실천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둔관인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은둔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자신만의 아니만을 생각한다니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야은 선조께서 택한 은둔은 달리 이제 고려가 몰락했기 때문에 조선조에 대해서 이를테면 항거하는 그 도덕과 윤리를 외면한 그러한 선비들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무언의 호소를 했고 또 이를 통해서 윤리 도덕의 하나의 모범을 보연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은둔관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야은 선조께서는 고려가 멸망한 것이 왕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유자들이 도학의 이치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3대 지정, 즉 그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요순, 하은주, 선왕지도라고 하죠. 그 고대 왕들이 했던 이를테면 그 태평 세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후학들을 잘 양성을 해서 이 후학들이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은 후에 우리나라도 태평 성대가 이루지 않는가라고 하는 꿈이 은둔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좀 관직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시는 지금으로 치면 교수님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또 업적을 높게 산 그런 문화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 야은 선생님께서 3년간의 관직 생활을 빼면 대다수를 후진 양성에 전 생애를 바치신 교육자인데요. 야은 선생님께서 후학을 가르치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대로 야은 선조께서는 관직 생활, 즉 벼슬 했던 기간이 딱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7살까지요. 그 이후에 38살부터 67살까지는 낙향을 해서 후진 양성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횟수로 따져보면 30여 년 동안 교육자로 지내시면서 생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주로 교육 내용에 있어서 소학을 중심으로 가르쳤으면서 이제 소학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반상을 가르지 않았었고요. 또 노소 남녀를 불문하고서 교육을 하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이라기보다는 교화라고 하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학을 중심 내용으로 가르쳐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학을 중요시하여
교육의 중심으로 삼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소학은 이학으로 철학적인 이론면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의 학이기 때문이죠.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 규범, 규칙, 삶의 방법들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것, 즉 인사하는 법, 청소하는 법,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예절, 이러한 것들을 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소학이 중심이라서 반상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수학을 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후일에 연려로 칭송받는 체가 낙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체가 낙가가 야은 선조의 가르침 아래서 나왔다고 구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야은 선조께서는 실천 중시의 교화로 사람을 알게 했다고 보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뭐 대학처럼 어려운 학문이 아닌 그 소학 위주로서의 실용적인 것을 가르쳐서 남자와 여자와 어느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가르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일상생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으로도 가르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인간 중심 교육 또는 교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선생님? 예, 가르치신 것은 특별히 이학 사상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실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내용은 사람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윤리사상인데요. 이를 세분해 본다면은 윤리사상 중에서 인간 교육과 강상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얘기한 인간 교육은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은 선조께서 가르쳤던 그 인간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교화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녀노소 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간의 기본이 되는 도리를 가르친 것이 바로 이러한 평등주의입니다. 그 평등주의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와서야 조금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인데 이때는 고려이지 않습니까? 고려 때부터 이렇게 평등을 좀 위주로 해서 가르치신 거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분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죠. 이제 소학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인 교육을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는 바를 실천하여 지행, 아는 것을 행할 때 많이 바로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참교육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길병원 선생님을 모시고 야은 길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길병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